1장. 우주의 비밀을 푸는 100만 달러짜리 수학 문제. 가끔 나는 책상 위에 쌓여있는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본다. 그런 날이면 항상 떠오르는 질문 하나가 있다. 우주는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걸까? 겉으로 보기엔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인류는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서 시작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주가 돌아가는 기본 법칙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물리학자들은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 문제는 너무나 난해하고 복잡해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바로 그 문제의 이름은 양밀스 질량 간극행 밀즈 매스 갭 가설이다. 이 어려운 이름은 이 문제를 처음 발견한 두 물리학자 양과 밀스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질량 간극이라는 말은 조금 낯설지만 간단히 말하면 우주를 이루는 힘을 전달하는 입자들이 왜 꼭 일정 이상의 질량을 가진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의미한다.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우선 힘을 전달하는 입자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생각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두 작은 입자들을 통해 전달된다. 예를 들어 빛은 광자라는 작은 입자가 전달하는 전자기력이라는 힘이고, 원자 속의 핵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강력 강한 힘은 글루온이라는 입자가 전달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글루온이라는 입자는 원래 무게, 즉 질량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현실에서 관찰하는 글루온은 절대로 홀로 나타나지 않고 반드시 일정 이상의 질량을 가진 무언가의 형태로만 발견된다. 마치 홀로 여행하지 못하는 친구처럼 항상 짝을 이루거나 여러 개가 얽힌 채로만 나타난다. 바로 이것이 질량 간극이라는 현상이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노력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양밀스 이론이라는 물리적 법칙을 이용해 이 문제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국 이 문제는 2000년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 모여있는 클레이 수학연구소에 의해 밀레니엄 7대 난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는 무려 100만 달러의 상금이 걸렸다. 어쩌면 지금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른다.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그걸 풀어서 뭐가 바뀌는 걸까? 하지만 이 질문이 답을 찾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 이상을 얻게 된다. 그것은 우주의 구조와 힘의 본질에 대한 아주 깊고 근본적인 이해이며, 더 나아가 인류가 아직까지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과 문명의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양밀스 질량 간극에 대한 논문들을 펼친다. 아직까지 정답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 해답을 찾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온다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짓겠지. 마침내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 하나를 우리 손으로 밝혀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2장. 우주의 언어, 최소작용 원리를 따라가다. 나는 종종 공원을 걷다 발밑에 낙엽을 무심코 바라보곤 한다. 가을 바람에 흔들려 천천히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저 잎은 왜 정확히 지금, 정확히 저 자리에 떨어졌을까? 간단히 보면 아무 이유 없는 우연 같지만 사실 자연에서는 모든 일이 나름의 이유와 질서를 따라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물리학자들은 최소작용 원리 (Principle of Least Action) 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부른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일상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간단한 원칙이다. 예를 들어 공을 던지면 공은 가장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리며 움직이고, 물방울은 항상 가장 낮은 지점으로 흘러간다. 자연은 언제나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길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최소작용 원리를 더 잘 이해하려면 먼저 작용 액션이라는 물리적 개념을 알아야 한다. 이 작용은 마치 자연이 계산하는 어떤 비용 같은 것이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더 싸고 품질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자연 역시 작용이라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양밀스 이론에서도 이 최소작용 원리가 핵심이다. 양밀스 이론은 우주의 기본적인 힘, 특히 원자핵을 이루는 강력 강한 힘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과학자들은 이 힘을 전달하는 입자들이 정확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게이지장, 게이지 필드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이 게이지장의 움직임을 가장 간결하고 정확히 표현한 것이 바로 게이지, 라그랑지안이라는 수학적 언어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라그랑지안은 사실 물리학자들이 자연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름다운 언어와 같다. 마치 작곡가가 악보 위에 음표를 적듯이 물리학자들은 라그랑지안이라는 수학적 악보 위에 입자와 힘들의 움직임을 적는다. 특히 양밀스 라그랑지안은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수식으로 표현된다. LYM은 마이너스 4지 제곱분의 F뮤뉴어 F뮤뉴어. 물론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이 수식이 난해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수식이 바로 우주에서 힘을 전달하는 입자들 사이의 관계와 움직임을 완벽히 묘사한다는 것이다.
라그랑지안이라는 이 작은 수학적 표현 속에 우주를 움직이는 힘과 입자들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움직이는지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최소작용 원리는 이 라그랑지안을 이용해서 우주가 어떤 경로를 택할지 결정한다. 물리학자들은 이를 통해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이라는 중요한 방정식을 도출했다. 이 방정식은 마치 우주가 가진 가장 중요한 법칙과도 같다. 이 법칙에 따르면 입자들은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게 된다. 모든 물리적 현상은 이 최소작용이라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양밀스 이론에서는 이 최소작용 원리를 통해 신기한 현상이 나타난다. 원래 힘을 전달하는 글루온 같은 입자는 질량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지만 최소작용 원리를 따라 실제 우주에서 안정된 상태를 찾다 보면 무질량 상태로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마치 혼자 있을 때는 불안정하고 흔들리던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으면 튼튼한 원을 만드는 것처럼 글루온 역시 최소작용을 이루기 위해 서로 강하게 연결되고 얽히면서 일정한 최소 질량 이상을 가지는 안정된 상태로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양밀스 이론의 수수께끼 같은 현상인 질량 강극매스 갭의 비밀이다. 무질량 상태는 최소작용 원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주는 자연스럽게 이를 피하고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가끔 나는 이 놀라운 원리를 생각하며 다시 나뭇잎을 바라본다. 그 잎사귀가 지금 내 발 앞에 떨어진 이유는 아마도 그 순간 그 잎사귀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경로가 바로 거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우주의 모든 것이 이렇게 최소작용의 원리에 따라 조화롭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최소작용의 원리는 단지 물리학의 이론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깊은 법칙이자 우리 삶과 자연 속에서 언제나 조용히 작동하는 아름다운 진리다. 나는 그 진리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본다. 햇살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3장. 우주는 입자가 아니라 양자적 패턴이다. 하루는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기며 멍하니 잔디밭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진짜로 혼자 있는 건 하나도 없구나. 처음에는 그냥 일상의 작은 깨달음처럼 느껴졌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그 말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느꼈다. 사람들은 흔히 입자라고 하면 작은 공 같은 무언가가 혼자 떠다닌다고 생각한다. 전자나 광자, 글루온 같은 입자들이 우주를 채우고 서로 부딪히고 튕기면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의 물리학 연구들은 그런 입자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이 입자들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고 서로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생각을 물리학자들은 양자적 얽힘 퀀텀 엔탱걸루먼트이라고 부른다. 간단히 말하자면 입자들은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된 하나의 양자적 패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양자적 패턴은 마치 세상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직물과 같다. 멀리서 보면 단순한 천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실들이 정교하게 얽혀 있다. 양자적 얽힘이라는 개념은 아주 신기하면서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입자가 변하면 즉시 다른 입자도 변화가 일어난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줄이 두 입자를 즉각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처음 이 현상이 알려졌을 때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은 이 양자적 얽힘이라는 현상이 단지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기본적인 성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이 양자적 얽힘이 바로 양밀스 이론의 질량, 간극 현상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글루온이라는 힘을 전달하는 입자는 본래 질량이 없다. 하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글루온을 절대로 단독으로 관찰할 수 없다. 항상 일정한 질량 이상의 안정된 상태로만 존재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양자적 얽힘 때문이라는 것이다. 글루온들이 혼자 있을 때는 마치 실타래가 풀려 있듯 매우 불안정한 상태지만 서로가 얽히고 연결되면서 안정된 구조를 형성한다. 이 얽힘은 그냥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복잡한 연결 상태를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얽힘, 엔트로피 엔탱걸루먼트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엔트로피란 쉽게 생각하면 복잡성이나 정보의 양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양자 상태가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척도가 바로 얽힘 엔트로피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양밀스 이론에서 진공 상태 즉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얽힘 엔트로피가 매우 높은 상태로서 입자들이 서로 얽힌 매우 복잡한 양자 패턴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 마치 바닷속 깊은 곳에 잔잔해 보이는 표면 아래 엄청난 파도와 흐름이 숨어 있는 것처럼 진공 상태 역시 겉보기와 달리 엄청난 양자적 복잡성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높은 얽힘 엔트로피는 무질량 상태가 쉽게 깨지도록 만든다.
입자들이 혼자 떨어져 나오려고 해도 이미 깊이 얽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홀로 존재하지 못하고 일정 질량 이상을 가진 안정된 구조로만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양밀스 질량 간극의 진짜 이유가 아닐까 하는 것이 최근 과학자들의 생각이다. 나는 공원의 잔디밭을 다시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각각의 잔디들이 독립적인 존재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그 잔디 밑의 땅 속에서 수많은 뿌리들이 서로 얽히고 연결되어 있다. 어쩌면 우리의 우주도 이 잔디밭처럼 서로 보이지 않는 얽힘의 패턴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더 이상 우주를 수많은 작은 입자들의 집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커다란 양자적 패턴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생각이 조금 낯설지만 나는 이 아이디어가 무척 아름답다고 느껴졌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우주가 마치 하나의 큰 생명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라보니 우주는 정말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으며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기대하며 미소 지었다. 4장. 우주의 비밀을 푸는 최소작용의 법칙. 가끔 길을 걷다가 아무 생각 없이 공중으로 던진 동전 하나를 손바닥으로 받아내며 신기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동전은 정확히 손바닥 위로 돌아온다. 조금 다른 각도로 던져도 결국 똑같은 결과를 맞이한다. 어쩌면 동전은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걸까? 우주의 모든 물리 현상도 이처럼 정해진 경로가 있는 걸까? 사실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우주가 움직이는 방식에 특별한 원칙이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최소작용의 원리 프린서펄 오브 리스트 액션이다. 최소작용의 원리라는 말이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고 낯설 수 있지만 조금 더 간단히 표현하자면 우주의 모든 현상은 가능한 여러 가지 경로 중 가장 효율적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마치 산 정상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이 물줄기는 복잡하게 굽이쳐 보이지만 결국엔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서 흘러간다. 최소작용의 원리도 이와 비슷하다. 모든 물리 현상은 작용 액션이라는 물리적 양을 최소로 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 작용이라는 물리적 양은 라그랑지안이라는 수학적 도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라그랑지안은 물리학에서 모든 입자와 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간단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와 같다. 특히 양밀스 이론에서는 이 라그랑지안이 앞서 본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LYM은 마이너스 4지제곱분의 F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 공식은 낯설겠지만 이것은 우주에서 힘을 전달하는 입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정확히 묘사하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수식이다. 이 간단해 보이는 식 하나가 우주에서 관찰되는 무수히 많은 현상들을 모두 설명하는 열쇠라는 사실은 정말 놀랍다. 그런데 이 수식을 이용해 실제 우주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하면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실제 우주에서는 이 수식이 나타내는 방정식이 너무 복잡해서 간단한 방법으로는 정확한 해답을 얻기가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최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바로 우주를 구성하는 게이지 장게이지 필드를 그냥 단순한 힘이나 입자로 보는 대신 서로 깊이 얽힌 양자적 정보의 패턴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게이지 입자들이 독립적으로 떠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복잡하게 얽힌 양자적 패턴을 만들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양자적 패턴의 구조를 잘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얽힘 엔트로피 엔탱글루먼트 엔트로피라는 개념이다. 이는 얼마나 많은 양자적 정보가 서로 얽혀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과학자들은 최근 양밀스 이론의 라그랑지안에 이 얽힘 엔트로피를 포함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 새로운 라그랑지안은 원래의 것과는 조금 달라져서 최소작용의 원리를 적용하면 우주가 자연스럽게 특정 상태를 선택하게 만든다. 특히 무질량 상태의 게이지 입자들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결국 안정적이고 일정한 질량을 가진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바로 양밀스 이론에서 말하는 질량 간극이 나타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주는 마치 스스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찾아가는 생명체와 같다는 느낌을 준다. 입자들은 각자 혼자 있을 때는 불안정하지만 서로 얽히고 연결되면 아름답고 안정적인 구조를 만든다. 최소작용의 원리는 바로 이 구조를 찾아주는 지도와 같다. 나는 가끔 이 생각을 하며 하늘의 구름을 바라본다. 구름은 자유롭게 떠다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람과 온도, 습도의 미묘한 균형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형태를 만들어낸다. 양밀스 이론의 게이지 장들도 이 구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 역시 우주의 최소작용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에 따라 얽히고 설키며 아름다운 양자적 패턴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최소작용의 원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우주가 얼마나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질서로 가득 차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마치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이나 시의 리듬처럼
우주는 정교한 수학적 원리 속에서 춤추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야 그 춤의 비밀스러운 규칙들을 조금씩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이 비밀을 완전히 풀 수 있을까?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언젠가 그 정답에 닿는 가장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길임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나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우주는 늘 그랬듯이 말없이 아름답게 춤추고 있다. 오늘 주제의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하고 엄밀히 알고 싶으신 분은 토트샘 블로그에 쓰인 양 밀스 질량 간극의 수학적 본질과 양자, 정보적 해석이라는 논문을 참조해 주시라.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린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린다.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